안녕하세요, 페이지 원입니다. 지난 국어 못하면 영어도 멈춘다 영상 끝자락에 제가 약속 드렸었죠. 영유 2-3년 다니고 날아다니던 우리 아이 왜 초등학교 가더니 SR 3 4점대에서 1년 넘게 제자리 걸음일까? 이 미스터리 오늘 제가 약속대로 조금 딥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사실 이 고민, 대치동, 목동, 분당 지역을 막론하고 소위 방금 영유 졸업한 초등 저학년 어머님들의 공통된 비명입니다. 상담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우리 애가 7세 때 3.8이었는데요. 지금 2학년인데도 4.1이에요. 2년 동안 0.3 올랐어요. 이거 학원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학원 문제도 아니고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뇌의 성장통입니다. 오늘 저는 감정적인 위로보다는 교육 전문가로서 냉정한 진단과 처방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부터 스티븐 크라센의 언어 습득 가설까지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왜 멈췄는지 그리고 어떻게 뚫어야 하는지 명확한 4가지 이유와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아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팩트입니다. 아직 아이의 그릇이 4점대 내용을 담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어머님들, SR 4.0이 무슨 뜻일까요? 미국 초등학교 4학년, 즉 만 10세 아이들이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 몇 살이죠? 만 7세, 8세입니다. 교육심리학자 장 피아제는 이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실은 잘 이해하지만 추상적인 개념이나 복잡한 유추는 아직 뇌가 받아들이기 힘든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SR 4점대 이상의 소설책들은 어떤가요? 슬슬 복잡한 감정선이 얽히고 사회적 갈등이 나오고 온갖 비유와 상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4점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필독서죠. SR 3점대 중반의 뉴베리 수상작 The One and Only Ivan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책 겉으로 보면 문장도 짧고 말하는 고릴라가 나오니까 그냥 동물들의 우정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후루룩 읽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엄마, 고릴라가 그림 그려서 아기 코끼리 구출하는 내용이야. 끝.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이 책의 진짜 주제는 쇼핑몰 우리에 갇힌 동물을 통해 바라본 자유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아주 무거운 철학입니다. 아이반이 그림을 그리는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억압된 현실을 바꾸려는 간절한 투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단순히 캐릭터 간의 대화, 눈에 보이는 갈등, 사건의 연결고리만 훑으면서 아, 대강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작가가 문장 행간에 꾹꾹 눌러 담은 그 엄청난 함축적 의미를 전혀 캐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 책을 덮고 나서도 진정으로 느낀 소감이 없을 수밖에요. 줄거리는 알지만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 속에 담긴 10살 형들의 생각을 7살의 뇌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SR 점수는 나오는데 실력은 제자리인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키가 120cm인 아이한테 170cm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어머님들이 너 왜 점수 안 올라? 하고 닥달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영어를 혐오하게 합니다. 점수만을 위해서 영어를 하게 되는 셈이죠. 저번 영도는 서브다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초등학교 4학년인데 벌써 해리포터급인 Wings of Fire를 거침없이 읽는 아이를 두신 아버님이 아주 뼈 때리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아버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국어 문해력이 좋으면 원서든 학습식이든 결과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원서는 아이가 읽으면서 인풋을 넣을 수 있고 학습식은 그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데서 갈린다고 봅니다. 이번 수능 영어에 나온 철학자 칸트 지문 그거 제대로 이해하고 푸는 애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답을 기계적으로 맞히는 것과는 별개로 결국 전체적인 사고력과 인지 수준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님이 다루신 댓글 정확하죠? 학습식이냐 원서냐 방법론을 떠나서 결국 킬러 문항인 칸트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의 그릇 자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그 지적 정말 뼈 때리는 통찰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100번 동의하고요.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서를 고집한 이유는 제가 바라보는 미래가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버님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올가매고 있는 이 수능 그리고 정답만 골라내는 암기식 공교육 앞으로 반드시 바뀝니다. 아니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독서국가 선포됐고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맹목적인 찍는 시험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 아이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점수 따기용 문법 기술? 빈칸 추론 스킬? 수능이 없어지는 순간 그건 휴지 조각 됩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진짜 자산은 어떤 텍스트를 던져줘도 두려움 없이 읽어내고 그 안에서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 사고력을 스스로 키워내는 힘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기르는 데 있어 억지스러운 학습식 공부보다 원서 읽기가 훨씬 더 본질적이고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이 중요하니까 원서를 읽어라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수능이 중요하죠.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원서던 한글책이던 책 읽기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학습 방법의 오류인데요. 영유 출신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징, listening, reading, 스피킹은 기가 막히는데 writing은 약하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훑어요. 스토리가 재미있으니까 후루룩 읽혀요. 그러면 우리 뇌는 능숙함의 착각에 빠집니다. 아, 나 이거 내용 다 아는 거야. 하지만 막상 그럼 무슨 내용인지 한 문장만 써봐 라고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이건 읽은 게 아니죠. 그냥 글자 구경을 한 겁니다. 캐나다의 언어학자 메릴 스웨인 교수는 출력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듣고 읽는 것으로만은 부족하고 말하고 쓰는 과정을 통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깨달아야 진짜 습득이 된다는 거죠. SR 3.4점대 벽을 뚫으려면 이제 눈으로 하는 리딩을 바꾸셔야 합니다. 단 한 줄이라도 요약해보고 주인공이 왜 그랬는지 따져보는 정독 훈련, 즉 아웃풋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라이팅의 중요성, 이 부분도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라이팅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야겠죠? 세 번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아이들에게 영어 사춘기가 온 건데요. 영유 때는 다 같이 영어 썼죠. 근데 초등학교 갔더니 어떤가요? 복도에서 영어로 말하면 친구들이 쳐다봅니다. 야, 너 왜 영어 써? 잘난 척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벽이 생깁니다. 언어학자 스티븐 크라세는 이걸 정의적 여과막이라고 합니다. 불안감, 긴장감, 부끄러움이 높으면 뇌의 언어 습득 장치가 닫혀버린다는 이론입니다.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영어가 불편한 것이 되는 순간 아이는 입을 닫습니다. 인풋은 계속되는데 아웃풋 통로가 막히니 실력이 안에서 고여서 썩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어쩌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많은 어머님들이 놓치시는 부분, 바로 아이의 기질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데이터로 분석해보면 4점대 벽을 뚫고 올라가는 아이와 멈추는 아이는 성격에서도 갈립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불도저 같은 친구들인데요. 문법? 틀리면 어때요? 단어? 모르면 바디랭귀지 섞어서 막 던집니다. 티처, I go toilet, 오케이? 이렇게 거침없이 부딪히는 친구들은 언어 습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고쳐주고 하긴 하지만 던져보는 습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유형인데요. 완벽주의자 혹은 소심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머릿속에서 주어, 동사, 시제까지 완벽하게 조립하기 전까지 입을 밖으로 절대 안 꺼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면 속으로 답을 알아요. 그런데 혹시 틀릴까봐, 친구가 비웃을까봐 입을 꾹 다물거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국말로 대답합니다. 어머님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언어는 도구예요. 녹슬지 않으려면 계속 꺼내서 써야 됩니다. 틀려도 되니까 질러보는 뻔뻔함, 이게 없으면 논리적인 생각을 펼쳐야 하는 SR 4점대 이상 고급 영어에서는 무조건 막힙니다. 이건 지능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만약 우리 아이가 이 신중한 유형이라면 학원만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원어민 선생님도 입을 닫은 아이를 억지로 열게 할 순 없거든요. 자, 아주 장황한 이유를 늘어놓았죠. 이제 현실적인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배경 지식을 한국어로 먼저 채워주세요. 아이가 내용 이해를 못하는 건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아는 게 없어서입니다. 영어책 레벨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 수준에 맞는 한국어 과학 잡지, 위인전, 역사 만화를 읽혀주세요. 언어학적으로 공통 언어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모국어로 쌓은 지식은 외국어를 배울 때 그대로 전이됩니다. 한국어로 광합성을 아는 아이는 영어책에서 photosynthesis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문맥을 이해하죠. 물론 해외에 살아서 모든 과목과 대화를 영어로 하는 경우에는 처음 3년만 고생하면 영어를 영어로 점차 체화되기 시작합니다. 해외에 사는 친구들은 번외로 하고 국내에 사는 친구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둘째, 한 줄 요약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에세이, 아주 디테일한 서머리, 소심한 아이들에겐 고문입니다. 책 다 읽고 나서 포스트잇 딱 한 장에 영어든 한국어든 상관없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딱 한 줄만 써봐 라고 하세요. 그 한 줄을 쓰기 위해 아이는 책 내용을 머릿속으로 요약하고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뇌를 자극하죠.
셋째, 소심한 아이에게는 안전한 무대를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발표는 시키지 마세요. 대신 집에서 엄마랑 단 둘이 있을 때 혹은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앉혀두고 책을 소리내어 읽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틀려도 아무도 뭐라 안 해. 영어는 원래 뻔뻔하게 하는 거야.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발음이 안 좋으셔도 아이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살짝이라도 보여주세요. 이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서 아이의 굳게 닫힌 입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자, SR 4점대 정책에는 우리 아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실력을 채우기 위해 아이의 뇌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거나 학원을 이리저리 옮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묵묵히 그릇을 키워주세요.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되어야 하죠. 임계점을 넘는 순간 반드시 퀀텀 점프하는 날이 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라이팅과 관련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지1의 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요 책 보이시나요? 표지 보면 씩씩씩 돼 있죠? 제가 최근에 송도 교보문고에 가서 구매한 책입니다. 바로 홍길동전인데요. 반가워서 사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려고 이제 학원에 가져왔는데 제 책상 옆에다가 놨어요. 이 책을.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와 뭐야 이거 뭐예요 선생님 하면서 이제 씩씩씩 여기 왜 씩씩씩이 있어요? 근데 펼쳐보더니 영어가 막 가득해요. 지금 빼곡하게 영어로 돼 있거든요. 홍길동전이. 이거 홍길동전이야 얘기했더니 홍길동이 뭐예요? 다 왜 홍길동 몰라? 어머님들 전래동화 안 읽히세요? 초등학교 4, 5학년 된 친구들이 홍길동전을 몰라요. 1, 2, 3학년들은 다 모르고요. 4, 5학년들 중에서 모르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홍길동전을 모른다고? 자동의 황금 비율을 깨트리고 아이의 학년과 수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초등 6학년